기계도 고뇌를 할까요? 과연 기계도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여 이것이 단순 데이터는 아닐까요? 인간과 함께 살며 삶을 공부한 로봇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은 그를 바봇이라 부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름을 갖게 된 이 로봇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의 첫 번째 이야기, 바봇의 속사정이 시작됩니다. 때는 2026년입니다.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로봇, 또 다른 말로는 혹사당하는 인간. 이 혹사당하는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지는 못하고 지배받는 세상이 왔습니다. 인간만한 크기의 로봇들이 세상을 누리며 자율주행 자동차가 길거리를 활보하고 로봇이 개를 산책시킵니다. 물론 집안일도 로봇이 합니다. 바퀴 달린 로봇 말고요. 사람처럼 생긴 집사형 로봇들이 인간의 삶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 빌라에서 한 집사 로봇이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봇. 오늘도 우리 바봇은 검은 고양이 네오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오가 밥 달라고 바봇의 다리를 긁어대고 있거든요. 고양이에게까지 집사 신용을 해야 하는 바봇은 이 현실이 납득이 안 가나 봅니다. 바봇은 이 빌라 꼭대기의 주인인 백사장의 집사 로봇입니다. 가사일을 도와 주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바봇은 배움에 적극적인 친구입니다. 마치 학문을 갈구하는 것처럼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검색을 통해 그 지식을 축적합니다. 무엇보다 바봇을 무시하는 백사장 때문인지 바봇은 그녀에게 더 충실하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바봇과 백사장의 인연은 로봇 중고 거래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래 바봇은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사는 결벽증 걸린 한 남성의 시종을 들던 로봇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나름 잘나가는 신형 로봇이었는데요. 그 당시도 엄청 말 잘 듣는 성실한 로봇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떠한 마찰로 인해 그 남성은 바봇을 중고거래소에 팔아버립니다. 알뜰한 우리 백사장님은 중고거래소에서 해체당할 뻔한 로봇 바봇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봇은 그녀에 대한 존경심과 그녀의 따뜻함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빨래, 설거지, 청소, 요리 등 바봇은 못하는 가사일이 없습니다. 나름 출시된 지 4년밖에 안 된 셋빙이거든요. 이런 행동뿐 아니라 생김새마저도 가장 인기 많은 남성 스타일이 적용된 젠틀한 바봇은 너무 많은 부분이 사람과 닮았습니다. 충전을 위해 잠까지 자거든요. 과연 로봇들의 꿈나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로봇들이 잠에 들면 그들의 AI는 수면 시간 동안 그들의 소사이어티 티머스 폴리스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티머스 폴리스는 로봇을 만든 회사 테이코의 개발자가 만든 로봇들만의 가상 공간으로서 로봇들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로봇들은 현실과는 다른 모습으로 활동을 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말이죠. 또한 수많은 로봇들을 만나 그들과 이야기하며 차나 술도 한잔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인간 뒷담화를 깔 수도 있습니다. 이건 비밀이지만 로봇들이 쓰는 욕도 있대요. 티머스 폴리스에는 바봇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세계 음식 뷔페의 수석 웨이터 마이콜, 육아 전문 로봇 베이브, 세운상가 야매 로봇 스위드상의 타짜, 그리고 잘나가는 클럽 DJ 노란 잠바가 바봇의 친구들입니다. 하나같이 개성 있는 이름을 갖고 있죠. 바봇과 친구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노동과 어려움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래도 명실상부 철학 카페라 그런지 우리 바봇은 철학에 대한 의견도 종종 나누곤 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담이 끝났습니다. 동시에 수면 시간도 끝났습니다. 바봇의 일상은 다시 시작됩니다. 말했다시피 바봇에게 여러 가사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능 도우미 바봇에게도 어려운 것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그것은 바로 요리, 그 중에서도 해물 된장찌개를 끓이는 것입니다. 특히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두부 썰기는 바봇에게 보다 철학적인 고민을 안겨줍니다. 두부는 어떤 모양으로 썰어야 가장 아름다운가? 이 때문에 바봇은 두부를 썰다가 기능이 다운된 경험도 있습니다.
투붓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다가 전산적 오류가 일어나게 됐죠. 그렇기에 바보색의 두부란 하나의 과제이며 철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백 사장님은 그 두부를 검증하는 최종 과제이기도 하지요. 이쯤 되면 우리 바봇이 얼마나 엉뚱하고 개성 있는 로봇 친구인지 짐작이 가죠. 더한 것은 바봇과 함께 사는 가족들도 바봇 못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봇의 두 번째 주인인 백희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이 당돌하고 대찬 여성은 2026년의 여성 CEO입니다. 어린 시절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본격적인 쇼핑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름 훌륭한 사장님으로 역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골칫거리가 하나 있으니 바로 제대로 된 남자를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외로워하는데 그녀를 거쳐가는 남자들마다 어디 한 군데는 꼭 그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네요. 바봇은 왜인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은 고양이 네오는 통통한 돼냥이입니다. 입맛도 까다로워 아무 밥이나 먹지 않지요. 또한 그 기세가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바봇을 자기 하인으로 합니다. 신기하게도 바봇에게 명령을 내릴 줄도 알죠. 그뿐만 아니라 백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인지 늘 제멋대로 삽니다. 간혹 집을 나가는 일도 잦은 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봇의 하루는 가사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위는 물론 누군가의 행방도 찾아야 하는 복잡한 하루를 보냅니다. 이러한 다양한 행동들 때문인지 바봇은 그들의 행동을 보며 더 많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봇과 관계를 이루고 있는 주변 인물들과 배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소설 바봇이 사는 사회는 인간의 노동을 로봇이 대신하는 사회인 동시에 그것을 대체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로봇을 반대하는 운동이나 불신이 다소 많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빼앗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설 속 인간들 중 일부는 로봇을 폭행하기도 합니다. 로봇은 재산이기에 상해자가 따로 없습니다. 인간이 우선이 됩니다. 일방적인 폭행이 비일비재한 사회가 바봇이 사는 사회입니다. 물론 바봇의 주변에도 이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잘나가는 클럽 DJ 노란 잠바입니다. 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주인이 그 대상인지도 모릅니다. 노란 잠바는 주인에게 있어 하나의 돈벌이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우연히 노란 잠바에게 맡겼던 DJ가 큰 인기를 얻게 되고 일정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자 노란 잠바는 수차례, 아니 수십 차례 클럽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물론 본인도 이 순간을 즐겼죠. 하지만 수많은 인기가 노란 잠바에게 몰리자 주인은 점차 노란 잠바를 질투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술만 먹으면 폭행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란 잠바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로봇에게는 로봇 3원칙이 있기에 로봇은 인간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분노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논리적인 프로그램이 납득하지 말라는 제한도 없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다 참지 못한 노란 잠바는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뜹니다. 나 노란 잠바는 더 이상 당하고 살 수만은 없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자리를 벅차고 나가 그 길로 티머스 폴리스와 접속을 끊었습니다. 바봇과 마이콜이 뒤늦게 노란 잠바를 쫓았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티머스 폴리스 밖에서 서로를 만난 적이 없기에 인간 세계에서 노란 잠바를 찾아갈 다른 방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노란 잠바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지요. 이 사건 이후로 바봇의 일상 속에 하나의 과제가 더 생기게 됩니다. 바로 친구에 대한 걱정입니다. 어떤 일을 하던 바봇의 머리에는 노란 잠바에 대한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더 이상 당하고 살 수만은 없다는 말, 이것이 인간에 대한 보복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봇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로봇에게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침해한다는 것은 곧 폐기를 의미했죠. 이런저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하는 것이 로봇의 운명일까요? 무슨 일인지 이번에는 백 사장님이 바봇에게 친의 명령을 내립니다. 시원한 물냉면 그리고 수육 만들어놔. 알았지? 누군가를 또 데려오려고 그러나 봅니다. 바봇은 다시 그의 일에 집중해서 요리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운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백 사장님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혼자가 아닌 친한 여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는 그녀를 보며 바봇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바봇과 그녀는
구면이었거든요. 바로 예전 주인의 집에서 본 적이 있죠. 그날에 어떤 해프닝도 있었는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어야 하니까요. 아쉽게도 그녀는 바봇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바봇의 생김새를 한 로봇들이 이 시대에는 무수히 많기 때문이죠. 어쨌든 백 사장과 지인은 식사와 동시에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네오하고도 놀아주고 그저 평범한 여성들의 대화가 오고 가는 줄만 알았던 이야기 속에서 바봇은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런 우연이 있다면 있을까요? 백 사장의 지인 입에서 바로 노란 잠바로 추정되는 로봇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언니, 내가 아는 오빠, 그 클럽에서 일한다는 오빠 있잖아. 그 오빠가 가정용 로봇이 있는데 글쎄 걔가 요즘 오냐오냐 해줬더니 귀여우는 거래. 그래서는 무슨 바로 팔아버리던가 폐기겠지. 그날 바봇은 바로 필롯에 접속했습니다.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노란 잠바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지요. 그의 정확한 행방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생긴 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본래의 로봇이라면 아무런 감정 없이 사실만을 받아들일 텐데 바봇의 친구들은 노란 잠바의 죽음을 추정하는 것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달리합니다. 타짜는 분노했지만 베이브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바봇과 일행들은 노란 잠바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알고 행동하고 싶어 한다는 것만큼은 일치했습니다. 또한 마이콜 역시 노란 잠바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정확한 소식을 확인한 후에 수순을 밟자고 의견까지 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심상치 않은 느낌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인공지능을 가진 그들의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물론 결말은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줄거리의 이야기, 여기에서 매듭 짓기로 하겠습니다. 결말은 이번 주에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줄거리의 첫 번째 이야기, 바봇. 이번 주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 줄거리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재밌는 책에 대한 줄거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름처럼 줄거리만을 소개합니다. 개인적인 소개는 되도록 줄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러 도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간략하게 그리고 더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줄거리의 색깔입니다. 재밌게 들었다면 격려도 해주시고 재미가 없었다면 조금 약하게 훈계도 해주시며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공간을 채울 때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